받으면서도 암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자라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수술도 잘 끝났고 약도 열심히 먹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그 과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훈 박사입니다. 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암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내 삶에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이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PTCT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 전에 포도당 주사를 맞잖아요. 왜 굳이 포도당을 주입할까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당을 4배에서 30배나 더 먹어 치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931년 노벨상을 받은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밝혀낸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3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 둘째, 왜 그 과일이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 셋째, 암세포를 굶기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과일 4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아셔도 암과의 싸움에서 훨씬 유리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 4가지입니다. 이 과일들을 드시는 건 암세포에게 직접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네? 바나나요? 하실 겁니다. 바나나는 소화도 잘 되고 항암 중에 먹기 좋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당분이 약 14g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각설탕 3개 반 분량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나나의 당분이 포도당으로 매우 빠르게 전환된다는 겁니다. 혈당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IGF-1, 즉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IGF-1이 문제입니다. 정상세포에는 괜찮지만 암세포에게는 빨리 자라라는 신호가 됩니다. 나 높았습니다. 특히 췌장암, 대장암, 유방암 환자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바나나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100g의 당분이 16g입니다. 보통 한 송이가 300g 정도 되니까 한 송이를 드시면 당분이 48g입니다. 각설탕 12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과당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과당은 간에서 직접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암세포 주변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은 암세포가 살기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미국 암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고당분 시기를 한 그룹의 종양 성장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그리고 당분은 혈관 신생을 촉진합니다.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새로운 혈관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건포도는 어떨까요? 생포도보다 4배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거든요. 건포도 100g의 당분이 65g입니다. 세 번째는 망고입니다. 망고 한 개의 당분이 45g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25g인데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GI 지수가 80이라는 겁니다. GI 지수는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 나타내는 수치인데 백미밥이 75입니다. 망고가 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DNA를 손상시킵니다. DNA가 손상되면 암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망고에 비타민C가 많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분의 위험성이 비타민C의 이점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당 섭취가 50g을 넘으면 암 재발률이 35%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는 감입니다. 감은 우리나라 전통 과일이라 익숙하시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감 한 개의 당분이 25g입니다. 곶감은 50g이에요. 하지만 당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게 항암제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이암, 식도암, 대장암 환자분들에게 치명적이에요. 만듭니다. 실제로 면역 항암제를 드시는 분이 감을 먹으면 약 효과가 30%나 떨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이 4가지는 암세포의 주식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순간 암세포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과학적 근거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일은 천연식품이잖아요.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이 많습니다. 암 환자에게는 비타민보다 당분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르부르크 효과입니다. 1931년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산소가 충분해도 오로지 포도당만 사용합니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4배에서 30배나 더 많이 소비합니다. PET-CT 검사를 생각해 보세요. 검사 전에 방사성 포도당을 주입하잖아요. 암세포가 그 포도당을 미친 듯이 먹어치우면 어디에 암이 있는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르부르크 효과를 이용한 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 과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제일 먼저 달려들어서 먹어치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암세포를 키우는 겁니다. 두 번째, 인슐린 IGF-1 경로입니다. 고당분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돼요. 인슐린은 IGF-1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IGF-1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세포를 성장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정상 세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암세포에게는 빨리 자라라, 빨리 분열해라는 신호가 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습니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암이 있는 환자는 재발률이 훨씬 높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 과일을 드시는 순간 여러분 몸이 암세포에게 비료를 뿌리는 셈입니다. 세 번째,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고당분 식이는 혈관 안의 염증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염증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암세포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암세포를 공격해야 할 면역세포가 오히려 무력해지는 거죠. 게다가 염증은 항암 치료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항암 치료 중 혈당을 140 이상으로 유지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정상 혈당 환자보다 28% 낮았습니다. 미국 암연구소 데이터도 명확합니다. 하루 당 섭취가 50g을 넘으면 암 재발률이 32% 증가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IGF-1로 성장 신호를 받고 염증으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3중으로 암세포를 돕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환자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에 사시는 최민호 씨입니다. 58세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6개월간 하셨습니다. 최민호 씨는 항암 부작용이 심했어. 입맛도 없고 기력도 떨어지고 체중도 많이 빠지셨죠. 그래서 영양 보충을 하려고 매일 바나나 2개와 포도 1송이를 드셨습니다. 저에게 선생님 과일은 비타민 많잖아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죠. 3개월 후 CT를 찍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에 전이가 발견됐어. 종양 표지자 CA 수치도 3에서 45로 급등했습니다. 저는 최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혈당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혈당이요? 당뇨 없는데 그게 중요한가요? 최민호 씨는 몰랐던 겁니다. 본인이 매일 먹던 과일이 혈당을 올리고 그 혈당이 암세포를 키우고 있다는 거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바나나와 포도를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과일을 끊고 저당 시기로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종양 표지자가 15로 떨어졌습니다. 간 전이도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 최민호 씨가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가 과일로 암을 키우고 있었다는 걸 몰랐을까요?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 씨입니다. 52세 유방암 2기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어. 항암 부작용 중 가장 힘든 게 구토였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의 못하셨어.
그래서 망고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이것만은 먹을 수 있었거든요. 담당 의사가 정기검진 때 혈당을 재봤더니 220이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아니라 식후 혈당이었지만 너무 높았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숙 씨, 지금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고 계십니다. 김영숙 씨는 충격을 받으셨죠. 망고랐는데 그게 문제랐다니. 망고를 끊고 블루베리와 아보카도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 단맛이 없으니까 먹는 즐거움이 없었죠. 하지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백혈구 수치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김영숙 씨가 제게 말씀하셨어. 단맛이 유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독이었네요. 암과의 싸움은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어.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선의로, 건강을 위해 과일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일이 암세포를 키웠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세포를 굶기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암세포를 굶기고 여러분을 살리는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암의 슈퍼푸드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블루베리 100g의 당분이 단 10g밖에 안 됩니다.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많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핵심이에요. 안토시아닌은 암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합니다.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죠. 또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DNA 손상을 막아줍니다. 암이 생기는 걸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블루베리 150g을 먹은 그룹은 대장암 전구 병변이 6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 럼증 수치가 40% 낮아졌어. 하루에 한 컵, 15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영양소는 거의 동일합니다. 두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그게 과일이에요. 네, 아보카도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보카도 100g의 당분이 0.7g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암세포가 먹을 게 없다는 뜻이죠. 대신 좋은 지방이 가득합니다.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암세포가 분열하는 걸 막는 거예요. 또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있어. 글루타치온은 항암제 해독을 도와줍니다. 정상세포도 손상시키잖아요. 글루타치온이 정상세포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비타민 E도 풍부해서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줄여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보카도 추출물이 백혈병 세포를 죽인다는 게 입증됐어. 하루에 반 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고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세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천연 항암제라고 불립니다. 토마토 100g의 당분이 3g도 안 됩니다. 정말 안전한 과일이죠.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전립선암, 이암, 폐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토마토를 10번 이상 먹은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45% 낮았어요.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이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3배에서 4배 증가하거든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게다가 항암 치료 중 메스꺼움도 완화시켜줍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로 2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석류입니다. 석류는 호르몬 관련 암에 특히 좋습니다. 석류 100g의 당분이 14g 정도 됩니다. 다른 과일보다는 좀 높아. 하지만 항암 효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석류에는 엘라지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게 유방암과 전립선암 세포를 자멸시킵니다. 또 석류는 에스트로겐을 조절합니다. 불균형으로 생기는 암을 예방하는 거죠. 실제 연구를 보면 석류 주스가 전립선암 PSA 수치 상승 속도를 4배나 늦췄습니다. 석류 씨앗을 4분의 1컵 정도 드시거나 무가당 주스를 소량 드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아보카도, 토마토, 석류. 이 4가지는 당은 낮고 항암 성분은 높습니다. 암세포를 굶기면서 여러분을 지키는 과일들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과일 섭취 7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하루 당분은 25g 이하로 제한하세요.
과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식, 식사 모두 합쳐서 25g입니다. 할당 측정기로 식후 1시간 할당을 재보세요. 12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GI 지수 55 이하 과일만 선택하세요. 블루베리가 49, 사과가 36, 토마토가 30, 아보카도가 15입니다. 페이지 72, 80, 82입니다. 셋째, 항암 치료 전날과 당일은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할당이 안정되어야 항암제 효과가 높아집니다. 치료 다음 날부터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넷째,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할당 급등을 막을 수 있어 견과류 맛 알과 함께 드세요. 다섯째, 과일 주스는 절대 금지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사과 1개와 사과 주스 빠르게 올려 무조건 통과일로 드세요. 여섯째, 냉동 과일을 적극 활용하세요. 냉동에도 영양소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당도가 낮아서 더 좋을 수 있어 보관도 편리하고. 일곱째, 정기적으로 혈당과 종양 표지자를 확인하세요. 석 달마다 종양 표지자를 확인하면서 식단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암 종류별로 특별히 주의하실 점도 말씀드릴게요. 대장암 환자분들은 변비를 유발하는 과일, 감이나 바나나는 절대 피하세요. 이암 환자분들은 탄닌이 많은 떫은 과일을 피하셔야 합니다. 췌장암 환자분들은 모든 고당분 과일을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해요. 유방암과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석류와 토마토를 적극 드세요. 폐암 분들은 베타카로틴 과다 섭취를 주의하세요. 당근이나 망고는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암은 만성 질환입니다. 평생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관의 판정을 받으신 후가 더 중요해요. 재발을 막는 것, 그게 진짜 승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흔한 실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 끝났으니 이제 괜찮겠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관해 후 5년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재발하는 환자분들의 60%가 식습관을 방심한 경우예요. 관의 판정을 받으셨어도 저당 원칙은 평생 지키셔야 합니다. 암세포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미세하게 남아있다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 보충해야 하니까 과일 많이 먹어야지입니다. 영양은 단백질과 채소로 보충하세요. 과일에서 얻어야 할 건 항산화 성분뿐입니다. 당분은 필요 없어. 과일 대신 색깔 있는 채소를 5종류 이상 드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하양. 채소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천연 과일 주스는 안전하다입니다. 주스는 액체 설탕입니다. 섬유질은 다 걸러지고 당분만 남아요. 아무리 천연이어도 혈당을 급등시킵니다. 무조건 통과일로 드셔야 합니다. 씹어 먹어야 침 속의 효소가 소화를 돕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요. 네 번째, 명절이나 기념일에 방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한번 혈당이 급등하면 일주일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명절 전에 미리 저당 과일을 준비해 두세요. 블루베리나 토마토를 상위에 올려놓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 검사 수치가 좋다고 안심하는 겁니다. 종양 표지자가 정상이어도 식습관은 평생입니다. 수치는 결과일 뿐이에요. 원인인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와 상관없이 원칙을 지키세요.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분 하루 25g은 평생 원칙입니다. 과일은 하루 한 종류, 한 번만 드세요. 겁니다. 둘째, 석 달마다 점검하세요. 혈액 검사와 종양 표지자를 확인하면서 식단을 미세 조정하시면 됩니다. 수치가 올라가면 더 엄격하게, 안정적이면 돼요. 셋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암 환자만 따로 식단을 하면 힘듭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항암 식단을 하면 가족들도 암을 예방할 수 있어.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도 췌장암 수술 후 5년간 과일을 거의 끊었습니다. 블루베리와 토마토만 먹었어.
주변에서 너무 극단적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재발 없이 5년을 넘겼습니다. 지금도 저는 과일을 조심합니다. 암은 이겼지만 경계는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여러분 라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과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험한 과일 4가지,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이것들은 암세포의 먹이입니다. 건강한 과일 4가지, 블루베리, 아보카도, 토마토, 석류. 이것들은 암세포를 굶기는 무기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당분을 줄이면 암세포를 굶길 수 있습니다. 암과의 싸움은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식탁에서, 냉장고에서 매일 싸우는 겁니다. 과일 하나 선택하는 것이 항암제 한 알보다 중요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이 있다면 과감히 치우세요. 블루베리, 토마토, 아보카도를 채워 넣으세요. 이것이 암세포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생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항암 중에 어떤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페이지 슈퍼푸드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세포를 굶기세요. 당신의 몸을 지키세요. 과일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완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